안녕하세요. 주우참치입니다. 오늘은 25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은퇴 가능성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결산을 해보니까 월급 제외하고 부수입으로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 500만 원 수준인데 은퇴 가능할까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일요일인데 일주일간 휴가 후에 이제 내일 출근이라 그런지 더 솔직하고 냉정하게 은퇴 가능성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 결산 내용입니다. 항상 바탕이 되는 건 부동산 월세인데요. 제 현금 흐름에 아주 큰 축을 담당하면서도 반대로 보증금을 빼줄 때마다 현금을 다시 흡수하는 녀석이죠. 물론 처음 자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너무 높게 진행하기도 했었고 전세 사기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든든한 자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200만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에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그동안 모았던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전량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6월에는 화이자 배당과 리얼티 인컴, 넥스트라 에너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주요 배당주가 몰려있어서 월 세후 배당이 1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확실히 배당받는 재미가 있네요. 부동산 월세, 주식 매매 차익, 배당으로 월 500만원을 벌었는데요. 저와 와이프의 직장 월급은 순전히 제외하고 순수 부수입만으로 번 것입니다. 이렇게 월 500을 벌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은퇴하고 싶어진다 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제 자산 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24년도 연말 영상을 만들었을 때 기준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결산을 시작했던 게 8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말 기준 주식 자산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네요. 6개월 뒤인데요. 대략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5천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당연히 여기에는 월급이 들어가 있으니 그렇겠죠. 현금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10월에 있을 보증금 반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네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반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은 개념이니까 월급쟁이로선 많이 모은 것이겠죠. 계좌별 현황도 자세히 봤습니다. 역시나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랫동안 나스닥 ETF와 슈드 SCHD의 ETF로만 운영했기 때문이죠. 일반 계좌의 수익률이 낮은 건 현재 평가가 마이너스 700만원인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현금을 빼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보증금 이슈 해결될 때까지 일반 계좌는 반대로 초고배당주로 집중해야 하나 싶습니다. 트리맵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폭풍 매수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5,000주를 적립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는데요. 딱 매월 나오는 배당으로 코덱스 나스닥 100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매수했습니다. 매월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수량으로는 20개에서 25개 정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제 연금계좌에서는 나스닥 매수에 집중을 해야겠는데요. 화이자의 비중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저의 반려주식이네요. 현재 제 자산들을 둘러보고 수익률을 보면서 과연 은퇴하려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해 봤는데요. 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1인 가구도 있을 거고 3인 가구도 있을 텐데요. 스스로 돌아봐도 대략적으로 3인 가족 기준 400만원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 400만원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은퇴하려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할까요? 4%의 룰 아시나요? 자산의 4%를 첫해 사용하고 매년 인플레만큼 쓴다는 개념이긴 한데 원금은 쓰면 안 되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배당 성장 개념과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우리가 4%의 배당을 받아서 4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무려 12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SCHD의 배당률이 4%까지 갔었으니까 물가 상승을 방어하면서 자산을 지키면서 은퇴하기 위해서는 SCHD에 12억이라는 자산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으로 순자산 12억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제 포트폴리오 기준 배당률이 5% 정도이니까 그 기준으로 봐도 10억이 필요합니다. 전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300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해도 7억에서 9억 정도가 필요하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은퇴를 위해서는 거주용 부동산 이외에 금융자산 10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직 순자산 10억에는 부동산을 포함해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산 10억은 제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현재 현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증금을 낮춰야 합니다. 억 단위로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주식에 모였다 하면 다시 빠져나가서 집중을 못하는 것도 큰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현재 임대차 현황인데요. 보증금 4억 9천이 남아있고 월세 2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4억 9천을 1억 원 내외로 만들어서 전부 월세를 돌리는 게 최우선 목표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으로 자산을 늘려서 속도를 높여가야겠죠. 물론 전부 월세로 돌리면 못해도 월 300만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100만원은 높아지는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3천만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으면서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배당도 열심히 받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면서 제가 19년도 결혼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가지고 있었던 저 5천만원 그리고 와이프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순자산 기준으로는 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7배가 넘게 상승했죠. 다시 여기서 2배가 되는 순자산 12억까지 6년 안에 달성 계획입니다. 연간 1억씩인데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사실 마음 같아선 3년 안에 하고 싶습니다만 제 의지만으로는 되진 않겠죠. 얼마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제 지인과 이야기 중에 연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다 2살 동생인데 입사 연도는 같습니다. 물론 전 삼성이 아니고 그냥 물리적 입사만 같습니다. 그런데 제 연봉을 듣더니 의문을 갖더군요. 그게 맞냐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래도 나는 열심히 부업하잖아 라고 대답했었죠. 그러다가 나왔던 게 자기 주변에는 삼성을 다녀도 순자산 5억 이상은 많긴 한데 순자산 10억 이상은 거의 없다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에 다가오는데 부동산으로 뻥튀기 된 자산이 아니라 정말 순자산 기준 10억을 40세 이하에 갖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12억이 된다면 은퇴 가능할 것 같네요. 결론입니다. 결국 은퇴는 현 시점 불가능입니다. 물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자급자족의 개념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은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만요. 아내는 일해야겠죠. 전 일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내한테 내가 그만둬도 너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렇게 선뜻 은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말이죠. 지금 은퇴하면 나 자신의 안위는 평안하지만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모라면 들게 됩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저도 순자산 12억이 되면 그땐 최소한 회사를 은퇴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그렇게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회사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게 아니라 존버충이 돼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은퇴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매일같이 은퇴를 꿈꾸지만 그럼에도 내일도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도 본업 열심히 하시고 은퇴 준비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부수입 활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